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예, 여러분의 레전드들과 함께 옛날 타이거즈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분을 초대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타이거즈 레전드 모임의 회장이 되신 그리고 사무총장이 되신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먼저 박철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나오셨습니다. 동희석 전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최다 출연 아니십니까 이제?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요? 나와서 네. 많은 팬들이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네. 또 나왔네 이런 소리 나올까 봐. 아니 즐거워. 즐거워. 오시면 즐거워요. 네, 괜찮습니다. 사무총장이 되셨어요. 사무총장이 네. 원래 뭐 모든 걸 다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타이거즈 모임에 네. 명칭도 네.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고 네. 불멸의 타이거즈. 잠깐만요. 이게 전설의 타이거즈 약간 베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설의 타이거즈, 불멸의 타이거즈. 저희는 시리즈 올라가 100전 100승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박철우 전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또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는 게 힘든 거라.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모든 팬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녹화위에서 지금 서울에서 네. 지금 내려오셨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급히 내려오셨고요. 우리 또 사무총장이 안 내려오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이번에 불멸의 타이거즈 이제 회장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투표를 통해서 치열한 접전 끝에 아닙니다. 반강제적 비슷하게. 누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뭐 옆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또 말을 내가 잘 듣는 편이라. 네. 뭐 그리고 또 우리 타이거스를 위해서는 또 시켜주면은 또 열심히 뛰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모이지만은 자주 보면은 뭐 정도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네. 회장님을 모시는 건 네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제일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음.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자식 문제야. 일단 자식 해결이 되고 잘 갔잖아요. 일단 마음이 어떤 짐을 덜었으니까 예. 또 지금 또 나왔으니까 백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할 백수니까. 겁니다. 내년부터 백수야.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우리 불멸의 타이거즈 나와서 네. 그 취직하기 전까지 네. 열심히 또 회장직 봉사하시면서? 봉사 좀 해달라. 아, 또 후배들이 네.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후배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할 때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또 후배들이 또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수긍을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렇네요. 또 저 상무지구에 저 김종모 선배 네네. 식당을 오픈해서 이번에 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음. 우리 그 타이거즈 후원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에서 저녁 식사비도 제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김웅용 감독님, 또 KT 이강철 감독,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 예. 거기서 또 협찬을 해줘서 예. 이번에 좀 성대하게 즐겁게 잘 치렀습니다. 그래요. 네.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박철우 전설은 이제 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현역 때도 쭉 해오시다가 98년도 이후에 딱 1년 쉬시고 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지도자 생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일본을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코리아 해치라는 코리아 해치. 네. 독립리그 해가지고 1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는 쭉 그렇게 현장에 있었죠. 야, 돈 많이 벌었겠다. 돈 많이 버셨습니까? 아니 먹은 것만큼 써야 되니까 지출을 해야 되니까. 작은 코끼리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아니, 그거는 해태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네. 김은용 감독님하고 좀 몸매도 비슷하고 그리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또 김은용 감독님께서는 또 이게 골격이 크고 네. 이런 선수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별명이 지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별명은 어떻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 챙겨줬습니까? 김은용 감독. 뭐 챙겨준다기보다는 뭐 가끔 워낙 무뚝뚝하시라.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데리고 나가서 이제 고기도 한 번씩 사주시고 남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랬습니다. 모르는 부분 근데- 많이 나오네. 근데 겉에 표현할 때는 되게 무섭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따로 챙겨준 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맥주를 저녁에 오라고 해서 자기 방에서 좀 이제 같이 먹었다던가.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건 특혜인데. 있습니다. 현금 강태원. 현금 받은 사람. 현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여기다가 100달러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박철우 전설도 혹시 김은용 감독님이 현금으로 이렇게 챙겨준 적이 저도 안 받습니다. 그거는 왜요? 배임이라. 메인이라? 잠깐만. 이게 법률적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받는 거 아닙니다. 받은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내 당시만 해도 네. 김은용 감독이 그 자타자를 네, 정말 왼손. 좋아했어. 저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에? 자타가 예. 아니 둥치에다가 그래서 자타라 이게 그 타이거스 있을 때 많은 혜택을 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야구에서 보면은 왼손 타자는 왼손 피처한테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팀 자체가 다 오른손 타자이기 때문에 왼손 투수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 뭐 강하다는 이제 이렇게 하면 사이드 피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많이 봤죠. 그러면은 86년도까지는 그러면 김일환, 송일섭 전설 정도만 좌타자고 예. 그 선배님. 입단하셨던 87년도에는 유일하게 그렇죠. 좌타자. 김웅영 감독님은 그 좌타자와 이렇게 그 몸짓 뭐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셨네요. 진짜로 좋아하셨네요. 정말 좋아했죠. 활용 가치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 저번에 나왔을 때 네. 김성규 선수 네. 이런 등치였으면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 예. 그럼 트레이드가 안 됐겠지. 트레이드 얘기로 가볼까요? 잠깐만. 쌍방울로 트레이드가 되셨잖아요. 네. 그때 얘기를 잠깐 왜 트레이드가 된 겁니까? 그거는 뭐 근데 진짜 형이 왜 트레이드했어?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뭐 네. 그때 모르게 누가 왔더라. 정성용이라는 타자가 왔었어요. 제가 그해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하고 윤재호 예. 그 후배하고 둘이 저 쌍방울로 트레이드가 됐죠. 근데 실력으로 트레이드 잘 안 시키거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감독한테 찍혔거나 술 먹다 걸리거나 뭔가 있었을 것 나는 같은데. 술을 좋아하지만은 네. 술 먹어 걸려본 적은 없어요. 지금 막 쏟아집니다. 지금 걸린 사연도 지금 인류에서 상대팀이 술 냄새 난다고 지금 했던 얘기를. 그것도 내가 봤어요. 네. 그 문자로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병호이라는 선수를 몰라요. 뭐 뭐 밖에서만 이렇게 봤지만 그리고 한 번은 내 프로필에서 보니까 이병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병호는. 네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 술을 먹고 냄새날 정도는 안 먹거든요. 근데 이병훈이가 더 술을 더 잘 먹는데. 본인 냄새 맡은 거 아니에요? 지가 뭐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93년도에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시는데 타율이 2할 6푼 4할인데 이 정도면 안 좋은 건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구단 측에서 뭐 감독님이나 뭐 또 코칭 스태프에서 뭐 정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가면서 쌍방울 구장 처음에 전주구장을 갔는데 네. 저 야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전주 팬들이 막 보면은 좀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근데 타이거스란 어떤 자긍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되게 야구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죠. 쌍방울 때도 96년도 빼고는 97년도에 또 3할 때이셨고. 아이 뭐 당연히 치는 거야 뭐. 평생 뭐 타이거스 맨으로만 살고 싶었고 근데 다른 팀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어떻습니까? 방망이를 이제 투수 입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박철우 전설은 대학 다닐 때부터 동국 때부터. 워낙 또 자타자에다가 네. 덩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다 좋아하죠. 방향이 딱 하나예요. 뭐 발이 빠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세대 같이 뭐 FA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좋은 계기가 된다면은 몸 관리를 더 했겠죠. 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냈을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25% 상한세라는 것도 있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프로 올해까지 했지만은 단 1, 2년만 해도 연봉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자기 성적에 따라서.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죠. 근데 선배들이 일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좋은 어떤 결과나 좋은 선수들한테 좀 목적의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또 길을 터놨기 때문에 네. 아드님도 FA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요. 네. 네. 신인 때 네. 뭔가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신인들이 그때 들어왔어요. 박철우, 백인호, 동국대 그쪽 출신들이 들어와서 네. 조금 이 친구는 야구를 잘했죠.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선배들을 약간씩 밀어내는 어떤 전초전. 그때 두 분이 와가지고 좀 활기를 어떤 젊음의 그 활기를 좀 넣어줬다 할까 그런 부분들. 밥 먹는 것은 저보다 한참 후배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알죠. 그래서 신인 네. 두 사람 들어와서 네. 뭔가 분위기 쇄신이 된 거예요 그때. 아 그러면 네. 2년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예, 신고 선수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대하던가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둘다 어리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풍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에서 그렇죠. 또 프로 짬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왔는데 잘 몰랐죠. 네. 윤석이를 네. 잘 몰랐는데 처음 왔을 때는 나하고 인호도 말을 올렸을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위기질서를 딱 보니까는 이제 우리 밑에니까. 근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친구가. 저는 이제 아마 때 정말 고생 많이 야구를 했어요. 늦게 했으니까 네. 같이 못 해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쪽 지역 출신들 와도 서로가 몰라요. 선배들. 그렇겠네요. 그래요. 네. 뭐 4년, 3년 선배들까지 처음에 오면 저한테 인사를 했다고. 왜? 먼저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배인 줄 알아요. 당연히 선배인 줄 알아요. 가가지고 레벨이 비슷한 줄 알았어. 예전에 롯데 이종훈 감독이 있었어요. 네. 우리 또 동기인데 네. 아, 이 종훈이. 친구는 현역 때도 한 10년간 나한테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어. 동아대에 다닐 때인가? 네. 동아대. 그때 내가 그 빙글에 창단할 때 네. 거기를 가서 내가 몇 개월이 그 테스트 받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우리하고 연습 게임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배로 항상 인지하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야구장 가면 항상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또 진짜 후배다냐 하는 생각에 인사하고 그랬지. 아니 나중에 이 친구가 더 나쁜 거예요. 접근 다녔어, 아니 근데. 동기인지 알면서도 근데 그 친구를 나중에 하나에서 만난 거예요. 네. 같이. 네. 일부러 말 안 하신 거죠? 아니 이제 그때는 네. 뭐 좀 숙기도 없었고. 예, 왜냐면 말수가 내가 없었죠.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야구 정상적인 선수로 이렇게 했으면 같이 어울려 저녁도 먹고 술 한잔 하고 했을 텐데 나는 그때만 해도 이제 밑에서 일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죠. 워낙 네. 성격이 활달하고 또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후배들도 좀 편하고 지금도 둘이 있을 때는 말 안 올리고 막 나는 전화 자주 해요. 네. 조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막 하는데 통화는 자주. 네. 예. 막 두 분은 그러면 현역 때 같은 방을 써보신 적 있어요? 별 일이 없죠. 한 번 썼어요. 87년도에 네. 우승을 하고 네. 놀러 갈 때. 저기 하와이 갔을 때 아. 그때 한 방을 썼었죠. 87년도에. 일주일간. 근데 아. 저녁에 안 봤죠. 왜냐면 기억이 없어요. 놀러를 갔기 때문에 뭐 여기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뭐 이제 그거 외에는 뭐. 뭐 새벽에나 보고 막. 이 시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네. 우리 그 타이거즈 식구 중에 아마 체력적으로 이 음주 하나는 랭킹 1번일 거야 아마. 그 그러면- 체력이 그래서 야구를 오래 못 온 것 같아요. 정열 전설보다 더 많이 드십니까? 해열이요? 네. 아,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비슷비슷하다고요? 예. 그때 우리 녹화 때 기억으로는 소주병이 맥주병만큼 이렇게 테이블에 쌓일 수 있을 정도로 먹는다고. 이 테이블에 있으면요. 이 테이블은 맥주라든가 이게 딱 벽이 딱 찹니다. 아, 또 이렇게 술 이야기를 하면 또 혼나는데. 근데 술을 먹으면 두주 불사했죠. 아, 끝이 없이. 근데 이제 뭐 종류가 가리지 않고. 뭐 그날도 보니까 혜열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먹고 운동을 못 오면은 술을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네. 냄새는 나지만 네. 얼굴 표정들이 표가 안 나니까 코칭 스태프나 이런 분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어. 너무 태연하거든. 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네. 참 1시간 잤을까? 안 잤을까?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운동장 나가면은 또 자기 할 일 다 하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난 뭐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아니 1시간 자고도 나간 적 있습니까? 안 자고도 진짜로? 아, 잠은 자제 한 2시간은. 2시간 자고. 이야, 대단하다. 한 2시간 자고 게임하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다 도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 적당껏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하죠. 그 술 레벨을 내가 이렇게 딱 지켜보면 위에 순철이 형 동기들이 형님 동기들까지 해가지고 아마 야구 단축을 몇 년씩 줄였을 거고 그 다음 그 밑으로 야구 단축. 이 형 동기들이 또 우리 밑에까지 네. 정혜열이 거기까지 또 네. 아마 또 단축을 시킨 분들. 술로. 예, 그때는 운동할 때만 해도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가자면 가야 되고 뭐 그 대신에 또 술을 그렇게 먹잖아요. 그 다음날 쉬기 전날은 자연산 저기 뭐가 좋다 또 형들 해꾸가 또 몸보신까지 시켜주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때는. 솔직히 그때 그립지 않습니까? 그립죠. 그리운데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왜 제가 제 직업이 야구 선수니까 네, 운동선수니까 뭐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런 부분은 뭐 적당껏 하는 건 괜찮겠죠. 근데 뭐 자기가 운동만 잘하면은 뭐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여건에 살 수가 있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비 오면 끄떡 그 다음날 바로 떠버려야 돼요. 지금같이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떠버려야 하기 때문에. 더블에다 하니까 사건이 한 번 있네. 뭔데요? 한 번 이제 장마철에 예. 장마철에 한번 방금 따블에다가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면 따블에다가 되거든요. 근데 뭐 거의 마지막으로 따블에다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중간에 비가 한 300mm 가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광주에 내려오려고 짐을 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 이상해. 그래서 커튼을 딱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아, 비 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 나가서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날 힘들죠. 그때 보면 일기예보도 네. 그렇게 맞진 않아요. 되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요즘 같으면 거의 근데 맞잖아요. 거의 맞죠. 한 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또 안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랬죠. 야, 더블헤더 얘기하니까 예전에 생각 많이 나네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중계 보면 진짜 거의 수중전이었어요. 수중전. 네. 야구장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좀 요즘에는 야구장들이 좋으니까 너무 배수시설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예, 웬만한 비 와가지고는 예전에는 무등 경기장 간다고 하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아 오늘 경기 못한다. 근데 했는데. 지금 옛날 야구장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잖아요. 비가 오면은. 근데 요즘 야구장들은 뭐 다 새로운 구장들은 너무 친화적으로 잘 지어가지고 네. 비 오면 낙하에 물 떨어지고 막물 새고. 아,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뒤에 라카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옛날에는 뜨거워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야 지금 근데 이제 그게 뭐 몇십 년 이게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된. 얼마 안 됐죠. 예,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처음에 입단했을 때는 어느 쪽 포지션을 가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호스트로 왔죠. 퍼스트. 일루스로요. 일루스. 근데 일루에 저기 김성환 선배가 워낙 있어가지고 네. 저는 나중에 이게 저는 이제 발이 안 빠르니까 지명 타자를 쳤죠. 지명타자. 예, 왼손이다 보니까는 활용 가치가 많으니까. 근데 권현웅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포지션이라 또 오른손 타자라 좀 권현웅도 시합을 많이 하고 싶고 그랬을 건데 좀 힘든 부분이 많았었죠. 당시에 좀 서운함을 김성환 그때 당시 선배한테 좀 말하기도 했나요? 아니 뭐 한 게 아니라 워낙 그 기량이 출중하시니까 네. 뭐 그런 부분 이야기는 안 치고 근데 되게 시합을 나가고 싶었죠. 넘지 못할 산이라. 넘지 못해서. 네. 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몇 년 있으면 갈 뿐이니까 근데 하면서 저는 이제 일루지만은 권희령이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지명타자를 쳤기 때문에 좀 덜했죠. 김성환 선수라고는 뭐 좀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시나요? 초반에 그냥 문자하고 아 문자하고. 네.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저 SK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콜을 해주신 분이 김성환 감독님. 그렇죠. 맞아요. 또 올해 또 같이 계셨잖아요. 네, 또 고향팀으로 오게 된 게. 지금 그 얘기하신 분들이 다 또 동국대 그렇네요. 선후배 사이들 알고. 근데 옛날에는 타이거스 이쪽에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지역 연고제라 네. 전라남북도라 그런 게 끈끈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면 드래프트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다 전라도 쪽에 있는 선수들이다. 이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녹화 때 그랬는데 저 선배는 오다가 교통사고도 안 나냐 좀 나도 좀 일루 서고 싶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사고라도 안 나나 저 사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겠다고 그걸 표현하면 안 되죠. 표현하면 안 된다. 네, 본인도 했다는 소리잖아요. 마음을 딱 담고 있죠. 뭔가 있단 소리네요 지금.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예, 하고 싶으니까. 솔직한 얘기를 이제 다 지났으니까. 정말 야구는 하고 싶고 게임은 나가고 싶고 근데 워낙 그 대단한 선배가 계시니까는 기회가 안 오니까 네. 나도 뭐 관중들 앞에서 그 잠실구장 뭐 3만 4만 관중 앞에서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속상할 때가 많았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현웅보다는 제가 더 기회가 많았죠. 왼쪽 타자다 보니까 뭐 대타 한 번이라도. 그 이건희 전설은 맺힌 게 많았나 봐요. 그 옆에 가서 막 연습하고 그러면 김성환 전설이 야 저리 가서 하라고 그랬다는데. 성환이 선배는 되게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합 전에 이제 배팅을 치잖아요. 네. 배팅을 치면 같은 조에 묶이면은 저희가 뭐 그때 이제 뭐 한 3할 정도 치고 있잖아요. 네. 나오라고 합니다. 좀 내가 더 치겠다고. 넌 잘 치니까 요즘 좀 괜찮잖아. 빠져 있어.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또 같이 방 룸메이트를 하다 보면은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꼭 야간 연습을 합니다. 옷 딱 벗고 스윙도 많이 한 3, 4개씩 하시고 그 뭔가 다르구나 이런 부분. 목적의식이 강했죠. 그 후배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되게 그런 부분을 담고 싶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만이 야구 선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너무 한량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정말 성환 형이 욕심이 내가 배팅볼을 되게 잘 알잖아요. 그렇죠. 10개씩 배팅볼을 치고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10개 친 적이 없어요. 꽉 더블로 치고 위에 이제 성환 형 선배가 야 그만 치고 코치나 얘기하지 후배들은 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일권 선수 그 얘기 하더라고. 너 그만 치고 나. 네, 근데 후배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 좀 빨리 바꾸지 계속 친다고 왜 혼자 던져야 되니까. 고생 네, 진짜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네. 후배들이 진짜 본받아야 돼. 연습 배팅을 하게 되면은 네. 김성환 선배가 들어가시면은 저 아주 먼 발치에 있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조금 자기 이렇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때 나오시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목이나 이런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싶었죠. 근데 이제 김성환 전설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특히 이제 박철호 전설하고 이건희 전설한테 미안하다고.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현역을 그만두고 감독님이 되셨을 때 그때 그러더라고요. 콜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뭐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현역 생활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외에 혹시 따로 박철호 전설 잘 챙겨줬던 선배 있습니까? 뭐 바로 연배 선배들이죠. 최근영이나 순철형, 뭐 손동열 감독 이런 분들이 많이 챙겨주셨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또 멤버 같이 많이 다니고 그랬죠. 약간 좀 기가 센 분들이 많이 잘 챙겨주셨네. 기가 세니까 내가 기가 없으니까요. 기 받으려고 그냥. 그 위에 선배들은 내가 봤을 때 순철형, 동열형 동기 밑으로 지금 형들하고 밑에 후배들하고 잘 뭉쳤어요. 그때 약간 아삼육이 많이 됐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겨울에 훈련을 하면은 3일하고 하루 쉬거든요. 꼭 근데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 꼭 그런 멤버들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랬었죠.
그럼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에는 좀 이제 격차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무예가 아무래도 좀 같이 접하기가 조금 어렵죠. 1세대 형들은 네. 어떻게 보면 좀 아마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고 조금 아마티가 아직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운동하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아마 실업팀에서 막걸리 잔디밭에서 먹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프로가 생겨서 근데 이제 우리 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타이거즈가 그때 이제 2세대에 정착하는 그 시기가 네. 순철형 동기 때부터 네. 그때 이제 불멸의 타이거즈 그 시리즈 올라가면 그때 MVP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철우 형하고 인호 형 들어왔고 그만큼 활약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당시 동국대 아마에서 그때 최강했을걸요. 이 멤버들이 우리가 김희식 감독님, 네. 네, 국민 감독님, 네. 했을 때 우리를 스카우트를 하셨죠. 오.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하고 4학년 올라갈 때 타이거스 수석 코치님으로 오시고 네. 연이 깊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좋은 선수들 많이 뽑아가지고 동국대학교가 그때만 해도 되게 강한 팀이었어요. 다른 팀들이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대학 야구가 그래도 좀 와, 세니까. 좀 인기가 있었죠. 네. 아마야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뭐 동대문 야구장에서 관중도 꽉 차고 그랬죠. 선수 시절 이전에 야구를 어떻게 접했느냐부터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옆에 월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길 나오셨어요? 네, 예. 제가 원래는 이제 수창초등학교를 예. 다니다가 이제 좀 무슨 문제가 좀 집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월산초등학교를 3학년, 4학년 때인가 전학을 갔죠. 예. 그때 아버님이 감독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그때는? 지금 야구인 가족이에요. 아버님도 감독이셨어요? 아버지가 서중 다닐 때 하면서 축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하시고 그랬는데 야구도 좀 하시고. 전화 갔는데 축구샵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 네. 감독이 다 보더면은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볼을 던져버려요. 근데 오른쪽 글러브를 주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왼손잡이인데. 어. 그다음에 왼손잡이라고 던지니까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야구가 느낌이. 당시에 또 왼손이 또 좀 귀했잖아요. 집에 가서 운동을 한다니까 아버지가 되게 혼났어요. 그때만 해도 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사는 게 힘드니까 지금이야 프로가 있으면 괜찮지. 그래서 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야구를 하게 됐죠. 그게 계기가 됐죠. 아버님도 그러면 야구 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저 전남중학교를 가면서 네. 그 초등학교 감독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들어가셨죠. 3대째 야구하고 계시는 이야, 거예요. 야구인 가족이네, 그러면. 이야.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시작해서 같은 세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시죠, 지금? 제 동기들은 없고요. 네. 그 밑에 아, 문희수 바로 밑에. 네, 고등학교 후배들 있잖아요. 네. 문희수, 박준태, 김선진. 저희 때는 뭐 고등학교 때 한 4강 들어오고 그랬지만은 걔들 밑에 애들은 황금기를 가졌죠. 광주일구가. 그렇네. 예. 문희수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삼강하면서 그 박준태라는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 우리 초등학교 후배거든요. 걔는 네. 야구를 잘했죠. 김선진이랑 애들이. 대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데 대학을 동국대로 가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뭐 김희식 감독님께서 네. 뭐 콜을 하셔가지고 저 친구 지금 저 여수에 지금 체육 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둘이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를 가게 됐죠. 갔을 때 선배들이요. 네. 광주 쪽 선배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게 지금은 동성고등학교죠. 옛날에 저 이제 서방에 있는 이제 네, 광산고. 맞아요. 예, 예. 그때 선배들이 저기 한 3년 선배들이 많았었죠. 예. 저 김희식 감독님께서 네. 좀 힘 좀 좋고 이 전라도 쪽 야구 하는 걸 많이 좋아하세요. 네, 또 기본기도 탄탄했고. 일단 그때는 우리 지역의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야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네. 실력도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뛰어났죠. 선수층도 많고. 네. 그만큼 우승을 하고 그러다 보면 네. 우리가 월드컵 하다 보면 또 동네 공놀이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이제 워낙 혜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멸의 타이거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형 그 감독님 김인식 감독님 들어오고 나서 김웅용 감독님의 그 묵직함이 약간 순화돼서 특히 우리 투수들 투수 전문이잖아요. 네. 방에 와서 같이 카드 놀이도 하고 어. 밖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서 놀아준 분이에요. 감독님이요? 그 김인식 그때 당시 수석 코치님이 코치님. 예. 다 조금 품에 안고 이해해주고. 그게 이제 이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네. 이 형들은 그 감독님한테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 새벽에 무슨 실수? 술 먹고 뭐 실수를 해요? 침대에 주무신 뒤 발로 차가지고 니네 방 안 가냐고 코치한테요? 새벽에 들어가서 그것도 두 분 백인호, 박철우 제자들이 호실이 아니 근데 같은 호실이 아니 근데 그때는 아니 방이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딱 두 분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계시네. 지금 문제 일으킨 사람 두 분. 그게 501호, 601호, 701호 이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근데 뭐 내가 이제 7층인데 잘못 누르면 6층을 눌렀죠. 근데 들어가니까 누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누구인지 알았지? 그때만 해도 담배도 폈었어요. 지금 담배는 안 피지만. 아, 내 자리에 누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툭툭 찼죠. 너 뭐요? 야, 아이 또 술 먹었네 그거. 그냥 지금 말로 하면은 완전 얼음땡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 불 꺼. 아, 그래가지고 방에 왔는데 이제 일순간 술이 깨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내일 나가면 죽었다 이제. 네. 근데 다행히 가서 뭐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김인식 감독님이 당시에 호인이셨네. 아, 보이시죠? 선수들 융합하는데 다 해보셨으니까. 선수들 많이 유했죠. 당시에 선수로서 박철우 전설은 본인이 평가하기 어떻습니까? 좀 나는 그때 선수 때 좀 네. 이런 스타일이었다. 그럼 내가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술 먹고 들어와서는 좀 사람 바뀌는 스타일 같은데요. 바뀌든 안 했죠. 저는 또 술을 먹으면 이런 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지만은 네. 주사 같은 게 없거든요. 김인식 코치님, 당시 코치님이 그랬는데 방금 방이 헷갈려가지고 들어갈 본인이 수 있죠. 얘기하셨잖아요. 아, 또 술 먹고 왔네. 또 아니 아파트에 보면은 비슷한 아파트 있으면 다른 층으로 가잖아요. 다른 동으로도 가고. 근데 그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 진짜 나는 죽는 줄 알았다니까. 저는 뭐 제 할 일만 하고 그 뭐 있으면 운동장 분위기 맞추고. 그 이런 말 재밌는 줄 알아요. 김민식 그 감독님이 네. 투수들 미팅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재밌게 얘기를 해. 아이 저거 아. 미팅에서 네. 뭐 인상도 안 써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속으로 웃고 있죠. 워낙 그 방금 얘기했잖아요. 남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일, 막 남한테 패키지지 않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나 밖에서 노나 또 빠질 일이 없지. 워낙 또 참여하는 거 좋아하지, 놀기 좋아하고 운동할 때는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도 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아까 위에 순철형부터 밑에 그 해열이 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네. 아마 모든 게 최강이었어요. 모든 게 제가 모든 게 최강이에요. 모든 게 제가 술이건 나는 이제 술을 라건.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네. 항상 기억을 하고 그 대신에 술 먹고 화장실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오기로 버티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안 먹은다고 빠고 이런 건 없어요. 저는 뭐 제가 할 일도 하지만 진짜 분위기 많이 맞췄죠. 그리고 남한테 뭐 싫은 소리도 안 했고 뭐 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지만 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89년도에 MVP 한국 시리즈 되셨잖아요. 네, 네. 부상으로 뭘 받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우에서 나온 르망, 아, 자동차를. 르망. 그 잠실에서 차 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안에. 이야. 근데 안에 보니까 AM 라디오 하나 있더라고요. 아, 깡통. 깡통 루망. 그냥 가는 거 스틱으로 돼가지고 이야, 진짜 그거- 대우 너무했네. 바꿨지 않았어요? 바꿨지. 에스페로로 바꿨지. 나중에 좀 더 주고. 덜 주고. 예. 예. 그때만 해도 자동차 큰 상이었죠. 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르망이면 아 좋았죠. 좋은 차였죠. 예.
아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MVP 되던 해 이제 받은 연봉과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의 연봉이 많이 좀 차이가 났습니까? 그때 25% 상하니까 차이가 이게 올라가는 그게 룰이 있으니까 89년도는 얼마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보너스를 500인가 받았을 거야. 우승 그게 보너스. A급. A급이니까. 아, 우승 보너스 500. 500인가 받았을 거야. 당시 연봉은 얼마나? 1200이요. 1200. 예. 야 그러면 몇 년 안 됐잖아요. 신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받아봐야 20% 상한선 걸려. 1500 이요. 1500. 예. 그때는 보너스보다는 메리트라는 게 있어요. 그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짭짤했어요. 네. 안 다치면 얼마, 뭐 아니, 점수 때문에 얼마. 뭐 이런 거. 연승제로 가요. 10연승을 하면 아, 한 맞아. 3연승부터 시작을 해서 네. 4연승 하면 1000만 원 올라가고 5연승 하면 또 2000 올라가고 이걸 이제 딱 축적을 한 10연승 하면 네. 그걸 또 이제 선수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눠주고. 그 고가 점수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용돈이었지. 근데 그 메리트를 구단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을 때 그 메리트를 걸어요. 근데 한 번은 타이거스 있을 때 메리트를 걸었는데 우리가 좀 밑에 3위나 4위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밑에서? 아 중간 정도 하고 중간 있었을 정도? 거예요. 네. 타이거스가 이제 그럴 일이 없었는데 네. 메리트를 걸었는데 바로 10연승인가 했을 거예요. 그냥 중단시키더라고요. 프로인데. 아니 보니까는 한도 끝도 없이 헐거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아니 그 이게 보너스보다 타이거스란 팀이 되게 그 응징력이 좋거든요. 뭘 요시 한번 하자 하면은 그 꼭 하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다 보니까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하게 생겼어. 그래갖고는 그때 하다가 한 10연승 하다가 저렇게 중단이 됐을 거예요. 야. 그때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야구 해오면서 그 시절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최고 재밌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진짜 재밌네. 그런 아마 시절이었지. 지금처럼 그런 또 FA 있거나 이런 뭔가 목적이 있었을 때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우승도 그렇게 많이 못했을 것 같아. 우승으로 따졌을 때. 우승을 지도자 생활까지 해가지고 지금 토탈 8번 했죠. 8번. 왜냐면 두산에서 네. 3번 했고요. 와. 여기 타이거스에서 5번 했고. 그러면 두산에 있을 때는 반지를 줬나요? 줘요. 두산에 있을 때는 제가 저 1군에 2번 15년도하고 16년도 네. 그 우승을 하면서 2개고 또 코칭 스텝은 2군들도 감독을 할 때 반지를 줘요. 하고 지금 집에 있는데 5개는 없죠. 혜택권은 없어. 예, 없죠. 예. 그게 안타깝죠.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만들려고 한번 했었죠. 했는데 아쉽다, 그거는. 그게 좀 그게 무상이 돼가지고. 근데 저때 이때 내가 그때 또 총무였어요. 한다고. 그 당시 한 해준 게 아니고 감투는 돼. 우리 자체에서 네. 그걸 이제 하다 안 해주니까 아마 그때 나도 그게 한계인가 아마 받고 내가 트레이드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2015년도에 이제 두산에 가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반지를 받으니까 되게 마음이 한쪽은 안 좋더라고요. 왜요? 근데 타이거스에 있을 때도 이렇게 반지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내가 아쉽네. 혼자 이제 집에서 보면서 그래도 한 5번 우승하고 그래도 최고의 팀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네.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2016년도에 두산 코치로 있을 때 우승 반지 네. 그때도 네. 네. 근데 그 그때는 인터뷰에서는 아들하고 둘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네. 뭐 자식하고 또 받았으니까 우승을. 그게 없거든요. 없어요.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같이 부자지간 해가지고 우승한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이야. 소위 말해서 아버지 세대가 야구를 하면 자식이 야구를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정설이 좀 많죠. 그런 이야기가. 근데 저보다 더 잘해요. 야구는. 저는 야구를 중간만큼 했고 근데 자식이 더 근데 욕심이란 게 그 부모 마음이 이제 코치를 하잖아요. 더 잘했으면 해요. 근데 너무나 뭐 자식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너무 훈련을 많이 해요. 그 친구는 목이 메일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보기에 아버지로서 예, 보기에. 그냥 하루라도 쉬었으면 쓰겠는데 뭐 일주일이 있으면은 보통 하루는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날도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죠. 야, 그 노력의 땀의 보상으로 이제 NC하고 이제 계약했거든요. 4년에 46억. 그런 보상을 또 받으니까 좀 더 받았으면 하는데 근데 또 솔직히 46억 말고 이거는 그냥 바람이니까 네. 얼마를 생각하셨습니까? 뭐 많으면 좋죠. 큰 부상이 한번 오고 나서 그래도 올해 그래도 이렇게 회복을 좀 했어요. 회복을 했으니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대우도 받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32살이니까 아, 좋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4년 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네. 또 좋은 결과가 났으면 쓰겠어요. 근데 전에 그 FA 나오고 포수들 뭐 한참 얘기들 많이 나올 때 네. 이 양반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 전화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도 위태롭고 세혁이도 FA 계약이 안 됐고 아. 나는 이제 모임을 갖고 또 연락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를 해요. 그 심정을. 이제 가슴에 이제 이 응어리가 빨리 풀어져야지 전화를 받을 건데 FA 딱 계약하고 바로니까 목소리가 다 활기차게 딱 받더라고. 왜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죠. 자식 잘 되는 거 근데 봤는데 그때 복합적으로 나도 이제 팀에서 나왔고 네. 세액이 이제 문제도 있고 네. 근데 그 FA라는 거는 신청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좀 약간 도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몇 명 지금 한 6, 7명 정도가 지금 그래서 콜이 없잖아요. 내 걸 당해. 근데 그게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야, 정말. 근데 갈 수는 있는데 네. 좀 시간이 조금 더뎌지니까 좀 속이 좀 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왜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좀 그렇게 재활도 해가지고 잘 했는데 만족할 성적은 아니지만 근데 조금 그리고 평생을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FA라는 건 한 번에 보상을 받는 건데 좋은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아버지 마음이죠. 또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전화기 바라보면서 애가 끓으셨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봤어요, 진짜. 아. 너무 속이 상하니까. 자주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궁금하고. 맞아요. 아들한테 말도 못 하겠고. 네. 왜냐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건 솔직히 둘이서 이제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그 공유하면서 고민할 부분이고. 결혼을 했으니까 더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 이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근데 야구인이 아니면 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할 텐데 네. 지금까지 뭐 겪어왔고 꾸준히 이제 지도자 생활하면서 봐왔잖아요. 어차피 돈을. 계약은 끝난 거니까 뭐 만족을 하고 또 NC에 가서 그만큼 받은 만큼 또 잘해야 되고 FA 계약하고 왔잖아요. 너 아빠한테 그래도 뭐 선물 하나 했을 것 같은데 못 받았어. 솔직히 얘기해봐. 아직 안 들어왔어 돈이. 아, 입금이 안 돼. 아니 뭐가 들어와야지 말을 하지. 그 요구를 하지. 뭐라도 있어야지 요구를 하지. 잠깐만. 아직도 돈이 안 찍혔는데. 아들에게 영상 편집 한번 보내십시오. 입금 언제 될 텐데. 아니 영상 편지 안 해도 됩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네. 입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요구를 해야죠. 뭐 하고 싶으십니까? 뭐 천하도 하나 바꿔주지 않을까? 아니야 그건 내가 요구를 한 보다는 네. 아들놈이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니까 그렇게 해주겠지. 뭔데요? 그걸 모르겠죠 이제. 세가 아빠 근데 이제 보통 지나가면서 암암리의 이야기를 하죠. 네. 저 차 이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차야. 아니 근데 차는 그래요. 저는 차에 욕심이 별로 없으니까 막 말을 하자면 아들도 포지션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수를 조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네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세기가 좀 클 때 정도 되면은 포수라는 어떤 그 위치가 선호도가 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포수를 해라. 이왕 하려면은. 희소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포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끝까지 포수를 하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근데 지금은 그 포수라는 어떤 특정 그 위치가 상종가거든요. 그 필요로 하고. 없죠. 포수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되면은 팀 자체의 성적이 올라가니까요. 박철우 전설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롤모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아들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동에 애착을 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세계란 친구가 조금 더 도약을 해가지고 NC란 팀 있잖아요. 뭐 여기 지금 타이거스지만 네. NC란 팀에서 더 도약을 하면서 좀 결과가 났으면 합니다. 네. 예.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사랑한다. 입금 됐냐고도 좀 물어. 아니. 그러면 그거 보면은요, 얘가 또 숨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그때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관련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태에서 이제 쌍방울로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네. 트레이드 되던 해에 아니면 트레이드의 어떤 이유가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원해서 트레이드? 아니, 저는 그때 당시부터 저희들이 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요. 뭐 구단 측에서 뭐 더 좋은 선수가 오니까 있고 그러니까는 뭐 저 같은 경우가 뭐 더 기회를 주려고 뭐 쌍방울 쪽으로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좀 충격이 상당히 많았죠. 그때만 해도 뭐 트레이드라는 그 큰 문화가 되게 천대받고 좀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거스라는 자긍심이 많았거든요. 네. 평생 뭐 타이거스 맨으로만 살고 싶었고 그런데 다른 팀으로 가다 보니까는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트레이드라는 문화가 이렇게 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이게 그냥 마음만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수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 좀 약간 그냥 받아들이는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위에서 팔면 가고 뭐 이런 식의 교환하면 서로 막 교환하고 우리 어떤 생각을 뭐 전달하거나 뭐 거기서 고집 피우거나 고집 피우면 그만둬야 돼요. 그때는 그럴 정도의 어떤 그런 거지. 그때만 해도 뭐 지금같이 자기 어떤 주관을 갖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이럴 상황이 아침에 그냥 갑자기 뭐 신문에서 먼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네. 뭐 그런 부분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 추라이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주를 갔는데 그만둘라 그랬어요. 도저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긍심이 있고 타이거스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쌍방울이라는 팀을 딱 갔는데 그냥 헛웃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공허한 상태에서 좀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어느 포지션을? 그때도 뭐 지명타자 치고 지명타자. 일루 하고 일루가 이제 그때는 이제 김기태 기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시합은 뛸 수 있죠. 네네. 왜냐면 저는 저 타이거스니까. 타이거스라면 옛날에는 어디를 가든 간에 저는 진짜 어디든 다 시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큼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가가지고 뭐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좀 정립을 하면서 좀 여기서 안주하면서 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선수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쌍방울 때였습니까? 첫 시련이 처음에 한 번은 이제 87년도에 한 번 다쳤어요.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말로 하면 햄스트링이죠. 네. 햄스트링 크게 와가지고 그 해에 한 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때 이제 트레이드 됐을 때. 트레이드 했을 때. 이 해태 타이거스를 떠나게 되면서 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네. 혜태 정말 타이거즈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해태는. 송희석 선수도 그랬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초창기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어떤 것을 막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시원하게 풀고 나갔습니까? 우선은 선수로서 그런 마음이었죠. 선수가 되자. 이제 밑바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정상적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뭐 긍지를 갖고 뭐 하고 어디를 가서든 내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이거즈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이제 10승하고 막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팀에서 내가 영원히 불박이겠다는 생각도 가졌죠. 형 때보다는 나 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왜? 10승을 하고 트레이드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 성적이 안 좋았으면 그냥 가는 대로 가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팀에 좀 가고 싶은 것도 얘기할 수도 있었고
또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뭐 특별하니 뭐 야구하면서 즐거운 생활이라고 뭐 해피하게 항상 생각하니까. 근데 타이거스란 네. 이게 되게 바운다리가 커요. 다른 팀에 가게 되면은 코칭 스텝을 해도 나만큼 우승을 많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보면은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타이거스는 이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쌍방 같은 거 갔는데 되게 얘들이 옆을 못 오더라고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좀 자부심도 있었죠. 쌍방울에 계시다가 은퇴를 결심하게 되신 건? 그때 쌍방에서 5년 했나? 네. 김성 감독 오셔가지고 네. 3년 하고 98년도까지 하죠. 예, 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1년 있다가 SK를 가게 됐죠. 지도자로. 왜 SK를 갔냐면은 네. 1년 있으면서 김준환 지금 네. 선배가 네네. 김준환 선배가 그때 쌍방울 이제 기업이 되게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체를 많이 하면서 감독 때. 예, 근데 감독을 일단 하셨죠. 예,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칭 스텝 구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콜을 받아가지고 쌍방울 갔는데 쌍방울이 저기 KBO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자금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해체가 됐어 팀이. 해체가 되면서 SK에서 그 쌍방울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네, 돼. 그래서 SK로 가게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흡수가 돼서 네. 이제 그 스태프들이 다 옮겨. 네, 다 갔죠. 그래서 옮겨갔어요. 지금 어차피 보면은 이제 SK 창단 멤버죠. 그렇네요. 네, 선수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더 하고 싶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선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해요. 두산에 있을 때, 네네. 뭐 기아에 있을 때도 빨리 야구를 그만두면 안 된다. 뭐 지도자 생활 이렇게 불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 현역 생활 오래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업에서 좀 오래 있어요. 네. 근데 스스로가 이걸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데 부상이었습니까? 뭐 부상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도 들고. 네. 그나마 그래도 혜태 타이거즈라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럼. 형님이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녹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갔으면 못 해요.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전설의 타이거즈밖에 없어요. 다른 구단 이걸 만들 수가 없어. 맞아요. 네. 아니 불멸의 타이거즈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어떤 근황도 알릴 수 있고 그럼요. 너무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예. 팬들이야 뭐 옛날에야 뭐 그러지만은 지금은 박세기 아버지 하고 나오니까 네.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얼굴 이렇게 보이면서 네.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의 길로 갔고 이제 정말 올해까지 해가지고 두산까지 해서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셨고 네. 그러면서도 또 고교야구도 잠깐 나오신 적 있어요? 고교야구 감독으로? 진흥 진흥으로? 고등학교 예. 한 10개월 했죠. 10개월. 네. 그때는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진흥으로 오셨던가요? 아니 사연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됐죠. 추천 내가 했어요. 여기 진짜요? 나 그때 당시 내가 지금 목요니까 네네. 공사가 다 망해요. 얘기해서 야. 추천하고 그때 네. 괜찮아. 그때 그 누구지 투수 정명일이 정명이. 네. 나성범이도 있었죠. 진짜 스타들이 네. 그때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목요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물론 또 프로에서 오퍼가 오면 가야 되니까 그때 아마 그런 경우 그때는 또 저하고 자주 받아 보니까 많이 도와줬어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모교가 광주일고라 네. 되게 행동하는 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 해 일구가 진흥할 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거의 다 이겼죠 저희가. 한번 좋은 이제 정영일이라든가 나성범, 예,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일단 나성범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딱 봤을 때. 어렸을 때 볼 때 이렇게 보면 촉기가 굉장히 촉망했죠. 이렇게 촉기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딱 뭐 관상이 아니라 딱 보면은 얘는 야구를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르고. 이게 그때만 해도 좀 약간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네. 좀 다듬고 그러면은 이 선수는 이 친구는 좀 우리나라에서 한 획을 그릴 수 있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 싶어요. 되게 야구를 하는데 알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좋은 선수가 됐지만 지금 몸이 이제 많이 커지고 그랬지만은
되게 인정을 많이 했죠. 아 당시에는 이제 고교생이니까 좀 호리호리하고. 빼빼됐죠. 아 그래요? 그때 형제랑 같이 했어. 성룡이, 아, 나성룡. 형제가 또. 네, 나성룡이라고. 정영이를 처음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영일이는 봤을 때 걔도 이렇게 이제 좋은 볼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은 그래도 야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투수가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했었죠. 투자보다는 많은 그 훈련을 시켰죠. 네. 근데 그때 정영이라는 선수를 네. 연습장에서 봤거든요. 네. 몸도 볼도 동료애가 너무 비슷한 거야.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 뭐 하드웨어 자체가 이렇게 좀 괜찮으니까 대성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은퇴가 빨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옛날에는 이제 뭐 고교야구에서 이제 하던 이제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투수 하나 올라가면 이제 다 마무리 짓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제가 좀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그때 투구수를 좀 많이 가져가지고. 근데 뭐 제 잘못도 있었고. 네. 근데 뭐 시인을 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고교 야구가 풍토가 그렇게 가니까 그랬었죠. 했는데 또 성적을 놔야지만 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진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까지 가시게 되셨어요? 간사이 이게 독립리그죠. 네. 거기 서울시에서 네. 해가지고 코리아 해치라는 팀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1년간 갔다 왔죠. 이렇게 계속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 야구 어떤 안에는 계속 있었죠. 박철호 선수께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정말로 불멸의 타이거즈 회장 역할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또 계획이 그것도 있으면? 하고 네. 뭐 다른 부분도 뭐 또 일이 있으면은 설거리도 하고 또 일단 일본어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요? 뭐 또 계기가 되면은 또 견문이라고 하잖아요. 또 뭐 지금은 거의 동등한 입장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선진국 야구니까 뭐 좀 가서 좀 보기도 하고 좀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이렇게 일단은 이 1년 정도 있으면서 좀 준비를 좀 하려고. 이제는 감독? 아니요. 감독은요 힘들어요. 아니 지금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지금. 아니, 이제는 못하는 게 감독이야. 아니요. 감독은 그렇고. 아니 솔직히 감독의 제안이 오면은 예. 예, 하죠. 무조건 하죠. 예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려운 그 위치에 있는 후배들도 챙겨줘야 되고 힘 있을 때 챙겨야죠. 언제 챙길 거예요. 그게. 자, 독일 타이거즈 팬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OX 판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당시에 정말 나한테 라이벌이 있었다. 타고 다니든 우리 같은 팀이든. 하나, 둘, 셋. 누구였습니까? 라이벌. 뭐 실명해도 되죠. 네. 저기 되게 얄밉더라고요. 이정훈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맨날 타격을 하는데 하나 옛날에 빙그레인데 그 친구를 이기고 싶었어요. 이기고 싶었는데 확실히 내가 밀렸죠. 이렇게 타격왕도 하고 이 친구는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기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라이벌을 많이 생각을 했죠. 한 번도 못 이기셨나요? 못 이겼죠. 아니 우리가 빙그레는 뭐 이겼지만은 팀 자체는 이겼지만 아니, 개인 그 그거는, 기록으로는. 예. 그 투수 중에 그러면 좀 애를 먹이는 사람 있었습니까? 이 투수 나오면 정말 너무 힘들어. 저는 저 타석에 들어가면은 다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쉽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편견을 안 두려고 그랬어요. 공략할 수 있다. 아니 그냥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해요. 있다. 예. 안 맞아도. 근데 투수 한 명이 있었어요. 옛날에 LG 트윈스에 그때 MB 청룡이죠. 네. 정삼문. 정삼훈. 예. 예. 저희 어떤 성향을 알아요. 성향을 알아가지고 저는 좀 성격이 뭐냐면 타석에 들어가면 초구부터 막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좀 템포를 더 빨리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못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같은 팀이 정수영이 더 어렵지 않았어? 정수영은 그래 안 해. 정수영은 결국에는 집어 넣으려면은 가운데 뭐 던질 수밖에 없거든. 조금 옆으로 와서 그러지. 옆으로 그 옆볼을 내가 쌍방울 와서도 안타 치고 그랬어. 그러니까 도망만 안 가면 치거든요, 그 볼은. 야,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해 보면은 투피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직구하고 패스트볼하고 변화구밖에 없거든요. 근데 치기는 쉽죠. 근데 지금같이 이제 좀 발전이 되면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걸 막 날라오니까. 이거 세 가지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 유석이 우리 후배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연습을 하다가 맞았어요. 볼을. 그때 엄청 빨랐거든요.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헬멧이 깨져가지고 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오싹오싹합니다. 힘도 쭉 생겼잖아요. 창 던졌는데. 자, 두 번째. 선수로 다시 돌아간다면 기아 타이거즈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 둘, 셋. 아, 두 분 다. 네. 이거는 뭐 오늘 인터뷰에서 그냥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속보인 질문이다 이거. 그러니까 뭐 요건 놓고 우리 그러면 기아 팬들이 다 보고 있는데. 타이거즈가 없어. 타이거즈가 없어. 원래 네. 구단 중에 팀이 없다고요? 팀이 아예 네, 없어. 네. 예, 그럼 어디로? 지금 현재 구단 중에 여기 진짜 괜찮더라. 서울로 가겠죠. 저는 두산. 왜요? 되게 팀 컬러가 좋아요. 이미지가 깔끔하고 그 팀 운영하는 이 방식이 네. 성적이 날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두산이라는 팀이 자기 의식되게 강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만약 시합이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다른 팀은 집에 가기 바쁜데 네. 그 실내 야구장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늦춰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억압적으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그런 의지가 강하죠. 타이거즈가 없어요. 그럼 다시 LG 가실 거예요? 그러죠. LG 가는데 네. LG란 팀이 네. 방금 형님하고 내가 있었을 당시에 네. 정반대였어. 아. 서울을 가면 네. 제가 이제 워낙 그 주변에 지인들을 많이 사귀고 알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전부 100% 얘기가 LG 선수들 얘기지 두산은 한 명도 없어요. LG 그때 당시 선수들은 다 연예인들이에요. 네. 근데 그때마다 타이거스를 떠나면은 아까 쌍방울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서울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서울 쪽으로. 네, 야구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되지는 않았죠. 자, 타이거즈가 우승도 많이 했습니다. 11번 했고 팀으로서는 뭐 역시 뭐 두산에 계실 때 또 지도자로 있을 때 네. 우승했었고 반지도 꼈었는데 팀 우승보다 개인 MVP가 개인상이 더 낫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약간 이건 반대예요 지금? 개인상 어떤 거? 한 번도 안 타봤잖아. 안 타봤. 나는 타봤어. 그러니까. 타봤다 안 타봤다. 걔네서 한 번도 안 타봤어. 여기 르망도 받아봤는데. 팀 우승은 무조건 팀으로. 그 우승을 못 오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게 우승이라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운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저는 왜 이걸 들었냐면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팀 우승도 좋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MVP 받을 정도면 최고 선수란 거예요. 그럼 그만큼 또 페이도 따라오고 뭔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근데 팀을 위해 팀만 우승했지 저 개인적으로 받아는 건 없고 부르는 건 없으면 이런 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지는 선수들이 맞아. 출신들이 있어서 지금 솔직히 내가 이걸 듣는 유튜브에서 이걸 보면은 네. 맞는 이야기예요. 그 나오고 싶죠. 네. 좀 자신감도 있고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성적이 안 좋고 그런 분들한테 섭외를 하면은 좀 뭐 조금 느낌이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 질문.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하나, 둘, 셋. 없습니까? 전 만족합니다. 지금의 예, 이렇게 사는 게. 예. 선수 시절도 아니고 지도자 시절도 아니고. 다 좋은 결과가 많았으니까. 예, 그리고 또 자식 농사도 잘 됐고. 그래서 여기에 만족합니다. 이런 대답. 아니 근데 돌아가서 또 무엇을 해요? 또 힘들게 또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힘들게 또 어떻게 살아? 아니 또 만약에 돌아갔는데 결과가 또 안 좋아 봐요. 그렇네. 예. 장담을 못 하잖아요. 장담을 못하니까. 예, 장담을 못 하잖아요. 또 그 조급함 속에 살아야 되니까. 네. 잘해야 된다는 조급함. 예.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다시 현역으로 돌아갔을 때 내 어떤 그런 성격을 좀 다시 고쳐서 나만의 어떤 운동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너만의 운동을 너무 했으면 너만의 운동을 팀을 했으면 위해서 나서고 너만의 운동을 선수를 했으면 위해서 투창을 했어야 돼요.
남을 안 했어요. 근데 아 올림픽도 하면 되잖아 금메달. 거기까지 가면 여기 안 있어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그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나는 그게 했는데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주장이든 선수의 어떤 네. 대표든 뭘 하다 보니까 구단 상대로 싸운 네. 거 지금 후회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후회를 해요. 그렇지 않고 내 일만 묵묵해 왔더라면 아마 야구계 지금도 감독했을 수도 있어요. 자,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녹화를 했는데 녹화해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팬들한테 얼굴도 내밀 수 있고 또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는 처음 시작할 때 말 못한다고 달리더니요. 네. 열심히 잘하시구만. 그러다 프로야구에서 많이 썼어. 인터뷰 많이. 그래서 호랑이는 또 발톱 드러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이야기할 때만 하지 뭐. 팬들에게 박철우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 남고 싶습니까? 그냥 영원한 코끼리로. 영원한 코끼리로. 예. 무던하고. 무던하고. 예. 그래도 또 타이거스에서 좀 일조를 했다는 그런 좀 기억으로도 남고 싶어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팬분들한테 끝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팬들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